2009년 한 4인 가족이 경포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기이하게 사라졌다. 처음에는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7년 후해저에서 인양된 차량의 트렁크가 처음으로 열렸을 때 그 안에 묻혀있던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국면은 완전히 바뀌었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밝혀졌다. 이 이야기는 이 씨 가족에 대한 것이다. 이진호 42세 씨는 헌신적인 건설 기술자였고 그의 아내 김지연 38세 씨는 온화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에게는 이민준 10세과 이서연 7세이라는 두 명의 착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었다. 이 씨 가족은 서울의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벽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들의 삶은 평온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다. 이들 부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는 친한 친구들로 한정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포대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누구도 그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2009년 한국의 사회적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많은 경제적 격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이 씨 가족과 같은 중산층 가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아무도 재정적 압박이 이 기이한 실종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살인이나 실종 사건이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 씨 가족 사건은 의심스러울 만큼 조용히 묻혔다. 사건 발생 전 이 씨 가족은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진호 씨는 정시에 출근했고 지연 씨는 교사로서의 일에 열정적이었다. 두 아이인 민준과 서연은 매일 학교에 갔고 부모님에게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보통 주말에 산책을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기 한 달 전쯤 지연 씨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한 친구는 지연 씨가 더 사색적이 되었고 대화 중에 종종 멍하니 있었으며 때로는 불안한 눈빛으로 친구를 쳐다보았다고 회상했다.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답했다. 아무도 그 행동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진호 씨의 한 동료 또한 그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업무는 잘 해냈다고 말했다. 진호 씨가 동료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번 여행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평범한 삶은 운명의 그날까지 계속되었다. 모든 것은 2009년 7월 27일에 시작되었다. 오전 9시경 한 주유소의 CCTV에 이 씨 가족의 검은색 SUV 차량이 연료를 채우는 모습이 기록되었다. 진호 씨가 운전하고 있었고 지연 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도 아이는 뒷좌석에서 얌전하게 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고 불안해하는 기색은 없었다. 정오후 11시경 그들은 경포대에서 멀지 않은 강릉시의 한 길가 식당에 도착했다. 식당 주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씨 가족은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이야기했으며 민준과 서연은 주변을 뛰어다니기까지 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오후 2시경 바닷가 근처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했을 때였다. 그 후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기이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씨 가족의 친척들이 며칠 동안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텔에 전화했고 이 씨 가족이 이미 체크아웃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초기에는 경찰도 이를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이 씨 가족이 예고 없이 휴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거나 외딴 곳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초기 수사는 차량을 주변 도로에서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사관들은 친척과 친구들을 인터뷰했지만 주목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의 심층 수사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경찰이 병원 영안실에 한 도로를 삽사시 뒤졌지만이 씨 가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도시에서 차량을 보았다는 익명의 전화부터 비 때문에 도피했다는 소문까지 가짜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언론과 대중은 초기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수사가 진전이 없자 사건은 서서히 잊혀갔다. 여론의 압박이 줄어들면서 경찰도 점차 다른 사건으로 눈을 돌렸다. 이 씨 가족의 실종은 차가운 미제 사건 파일이 되었다. 그리고 7년 후 뜻밖의 발견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2016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한 어부가 자신의 어망에 걸린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심하게 손상된 낡은 트렁크였다. 경찰은 인양 작업을 진행했고
그것이 7년 전 실종된 이 씨 가족의 차량 트렁크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트렁크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고 그 안에는 개인 물품 아이들 옷 그리고 카메라 한 대가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전면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놀랍게도 트렁크는 예상만큼 해수에 의해 심하게 부식되지 않았다. 이는 트렁크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잘 보존되었음을 의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트렁크 안에 이 씨 가족의 카메라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 씨 가족의 실종 6개월 전부터의 삶을 기록한 일련의 비디오와 사진들이었다. 이 영상들은 생일 파티, 여행 그리고 일상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종 전날 밤에 촬영된 30초짜리 비디오는 모두를 소름 돋게 했다. 그것은 차량 내부에서 해변을 향해 찍힌 영상이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비추고 있었다. 진호 씨와 지연 씨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갑자기 지연 씨가 뒷좌석을 향해 돌아보며 두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영상의 소리는 불분명했지만 마지막으로 기록된 진호 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때가 됐어. 경찰은 즉시 이 씨 가족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다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수사 방향은 실종자 수색에서 범인 추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 사건을 7년간 추적해온 새로운 수사관인 박 형사는 대담한 추리를 펼쳤다. 그는 확보된 사진과 비디오를 바탕으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집에서 찍은 한 영상에서 진호 씨는 불안한 듯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게다가 최근 사진들에서 지연 씨는 늘 수국 모양의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국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수국이 종종 어두운 비밀을 암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건 이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다. 새로운 발견을 토대로 경찰은 전면적인 재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관련자들 특히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시 인터뷰했다. 진호 씨와 지연 씨의 관계도 더 면밀히 조사되었다. 진호 씨의 한 친구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다. 진호 씨가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한 범죄 집단이 그의 가족을 계속해서 위협했다. 이 친구는 진호 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 가지 가설로 이어졌다. 실종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된 살인사건인가 아니면 추적을 피하기 위한 위장된 실종인가. 사건의 현재 상태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다. 경찰이 트렁크와 중요한 증거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 가족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 씨 가족의 이야기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씨 가족은 정말 사망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끔찍한 범죄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교훈을 남겼다. 때로는 행복하고 평범해 보이는 외모가 가장 끔찍한 비밀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진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마치 오래전에 묻혔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심해에서 솟아오른 트렁크처럼 말이다.